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휴대폰을 집어드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어쩌면 소름 끼치는 감정이 스멀스멀 밀려옵니다. 그 감정이 속삭입니다. 이게 진짜 내 삶일까?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온 삶의 한 버전일 뿐일까?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내린 모든 결정들, 어디에 살지, 누구와 함께 할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까지 사실은 당신이 진심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면요. 만약 당신의 꿈마저도 진짜 당신의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문화, 사회가 요구한 기대를 무의식적으로 물려받은 것이라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진짜 나를 반영하는 건 얼마나 될까요? 나머지는 단지 프로그램 아닐까요? 네, 무거운 질문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꼭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해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그냥 대본에 맞춰 살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나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요. 그 대본은 아마도 부모님의 기대일 수도, 학교나 사회의 규범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딘가 숨어있는 두려움이 쓴 대본일 수도 있죠. 소외될까봐, 부족하다고 느낄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오늘 우리는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주제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스위스 정신과 의사 칼 융의 깊이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곳조차도 기꺼이 들여다본 사람이었죠. 그가 남긴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삶은 진정한 나를 찾기 전까지는 진짜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진짜 나를 찾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단순히 자기 인식이 높아지는 걸 말할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깊고 어쩌면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력한 여정일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온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지를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진짜 나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이 여정의 끝에서 만나게 될 깨달음은 단순히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걸 넘어서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될 겁니다. 먼저 이 사실부터 시작해 봅시다. 칼 구스타프 융은 흔한 심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사람을 사회에 더 잘 적응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을 때 융은 훨씬 더 깊이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았죠. 그는 심리학의 목표가 사회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가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라고 불렀습니다. 분리된 나의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온전한 자아로 살아가는 여정이었죠. 하지만 여기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여정을 결코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 삶의 틀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문화가 정의한 기준, 타인의 인정에 의해 만들어진 자아,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자물쇠에 잠겨서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진짜 자기 삶인지조차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들은 외부의 인정을 줬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팔로워, 더 많은 좋아요, 더 많은 존경. 그게 행복일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늘 조용한 공허함이 있습니다. 뭔가 어긋난 느낌, 빠진 퍼즐 조각 같은 감각. 아무리 열심히 눌러 담아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그 불편한 감정, 그 막연한 허전함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진짜 자아가 문을 두드리며 나를 봐줘 라고 속삭이는 중인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선 왜 지금까지 그것을 만나기 어려웠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은
당신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붙여지고 국적이 주어지고 성별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꼬리표에는 기대가 따라오죠.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느껴야 한다. 이렇게 성공해야 한다. 평범함을 유지하면 칭찬을 받고 틀에서 벗어나면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자신에게 어떤 감정은 표현해도 되고 어떤 감정은 숨겨야 한다는 걸 학습하게 되죠.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릴 적 너무 감정적이라고 예민하다고 지적받은 적 있지 않으셨나요?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혼난 적 있나요?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라는 말을 듣거나 남자는 그래선 안 돼, 여자는 그러면 안 돼 같은 말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신 안의 일부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죠. 이 가면을 융은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 세상이 받아들이는 나죠. 이 가면은 사회에서 기능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직장을 구하고 친구를 사귀고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쓰는 일종의 사회적 의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할수록 진짜 나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소중했던, 하지만 안전하지 않아서 숨겼던 자아의 조각들을 잊게 돼요. 그리고 그 조각들은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됩니다.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그림자, 샤도우, 페르소나가 세상에 보여주는 나라면 그림자는 내가 숨기는 나, 심지어 나 자신에게조차 숨기고 있는 나입니다. 두려움, 수치심, 분노, 비밀스러운 욕망, 우리가 거절하거나 억눌러온 모든 것이 그림자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그림자는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들은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 속에 교묘하고 종종 파괴적인 방식으로 스며들게 돼요. 누군가에게 이상하게 짜증이 났던 적 있나요? 아니면 사소한 일에 유난히 감정이 격해졌던 적은요? 칼 융은 말합니다. 그건 바로 당신 안의 그림자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타인의 모습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건 사실 그 속에 나 자신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부르죠. 내가 억눌러온 감정이나 특성이 다른 사람을 통해 비춰지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림자는 정말 적일까요? 아니요.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성장의 열쇠입니다. 칼 융의 가장 위대한 통찰 중 하나는 이겁니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통합하라.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억눌러온 나를 마주하고 거기서 배우면서 진짜 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숨겨진 힘이 깨어나고 당신은 더 진실되고 더 자유롭고 더 현실에 발딛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죠. 바로 이 지점부터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이름, 직업, 문화, 과거 경험들로 정체성을 설명하죠. 하지만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게 정말 나일까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자아는 단지 표면적인 조각일 뿐이며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무의식의 세계가 숨어 있다고요. 그 무의식은 억눌린 감정, 잊혀진 기억, 받아들이지 못한 욕망, 그리고 아직 꽃 피우지 못한 잠재력으로 가득합니다. 진짜 자아를 찾는다는 건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잊고 있었던 나를 다시 발견하는 일입니다. 한번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있나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지금보다 더 깊고 더 진실된 무언가를 향한 갈망, 내 안에 무언가 더 큰 것이 잠들어 있다는 막연한 직감.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예요. 칼 융은 이 여정을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자아만으로는 충만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충만은 자신 안의 모든 조각을 통합하는 것에서 옵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남성과 여성성까지. 하지만 여기서 많은 이들이 멈추게 됩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이죠. 내가 믿어온 신념들, 감추어온 상처들, 그 모든 것을 들춰보는 건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소음 속으로 도망칩니다. 일, SNS, 드라마, 유튜브 영상. 잠시라도 조용해지면 어딘가에서 불편한 감정이 튀어나올까 봐요. 하지만 아무리 도망쳐도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불안, 자기 파괴, 의미 없는 관계, 그리고 길을 잃은 듯한 느낌더러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칼 융은 말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소리를 외면하고 있을 뿐이죠. 만약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패턴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왜 같은 사람에게 끌리는지, 왜 늘 비슷한 상황에서 불안한지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거절당하는 게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은 항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진심을 말하지 못하고 갈등을 피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단순히 타인의 시선 때문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 뿌리는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나 사랑받지 못한 기억, 혹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라는 깊은 믿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아직 빛을 보지 못한 그림자의 일부라고요. 그리고 그림자를 직면할 때 놀랍도록 강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감정들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누군가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진실을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에 따라 결정 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힘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에 접근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상징과 꿈이라고요. 꿈은 단순한 허상이 아니라 당신의 깊은 무의식이 전하는 상징적 메시지입니다. 예술, 글쓰기, 음악 같은 창조 활동 역시 무의식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식적인 관찰로입니다. 내 감정, 반응, 신념을 의심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 감정은 어디서 왔지? 라고 자문하는 순간 당신은 변화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낯선 존재로 평생 살아갑니다. 세상이 짜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진짜 자신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말이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됐습니다.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진짜 나를 마주할 용기에서, 그리고 나의 모든 조각을 사랑할 결심에서 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진실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의 기대와 내면의 그림자가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살펴봤죠. 이제는 더 큰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저지를까? 왜 우리는 변화하려 해도 같은 패턴으로 되돌아갈까? 칼 융은 여기에 대한 혁명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말했죠. 우리 안에는 보편적 패턴들이 존재한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심리적 원형, 즉 아키타입파의 영향이라고요. 이 아키타입은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이야기 속 인물, 신화와 전설, 종교, 꿈속의 등장인물로 나타납니다. 영웅, 현자, 어머니, 그림자, 순수한 아이. 이런 존재들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존재하는 심리적 원형이자 내면의 에너지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 안에는 영웅, 히로이 존재합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열망, 무언가 더 큰 의미를 찾고 싶은 본능,
그게 바로 내면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영웅은 항상 그림자를 만나야 합니다. 전설 속에서도 영웅은 괴물을 만나고 시련을 겪고 죽음 같은 상징적 위기를 넘어야만 변화합니다. 실제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변화의 순간을 직면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두려움, 자기의심, 회피 본능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게 바로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웅, 메수스 그림자의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림자를 피하려고 해요. 두려움을 무시하고 자신을 속이죠.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그림자를 통합할 때 일어난다. 그림자에 담긴 감정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성장 가능성, 자기 이해, 감정적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의심이 많은 사람은 단순히 약한 게 아닙니다. 그 의심 속에는 겸손, 자기 성찰, 그리고 깊은 사고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단점이 아니라 통합되지 않은 힘입니다. 그리고 아키타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융은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을 말했습니다. 바로 아니마, 아니마와 아니무스, 아니무스입니다. 아니마는 남성 안에 존재하는 숨겨진 여성성, 아니무스는 여성 안에 존재하는 숨겨진 남성성. 이건 단순히 성별을 넘어서 감성과 이성, 수용성과 주도성, 연결과 독립성 같은 심리적 에너지의 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감정을 억누르는 남성은 아니마를 억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은 아니무스의 힘을 외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들을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우리는 내면적으로 균형 잡힌 존재가 됩니다. 감정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성과 직관도 함께 쓸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통합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 나를 찾는 것, 그리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 개성화는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온전한 인간, 불완전하지만 진실된 존재가 되기 위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도 두려움도 사회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믿어온 나라는 환상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깊은 착각, 즉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의 고정된 존재라고 믿습니다. 태어나서 경험하고 기억하고 쌓아온 것이 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아 셀프온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식의 흐름이다. 이건 단순한 심리학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철학자, 신비주의자, 영적 스승들이 말해온 진리와도 맞닿아 있어요.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는 사실 무한한 의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나는 기억으로 구성되고 언어로 정의되며 사회적 정체성으로 더씹혀진 잠정적인 자아일 뿐이에요. 당신의 정체성은 세포처럼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고 5년 전의 나는 지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의 고정된 나가 있다고 착각하죠. 왜일까요? 그 중심엔 에고가 있습니다. 에고는 이게 나야, 저건 내가 아니야 라고 경계를 짓습니다. 안전을 위해, 질서를 위해 우리의 세계를 설명하려는 의식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에고가 자신이 전부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고가 만들어낸 정체성, 직업, 과거 이야기, 트라우마, 이 모든 걸 진짜 나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에고의 동일시가 진짜 자아를 발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단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다차원적인 의식의 장이에요. 한 개인의 경계를 넘어 세대와 세대를 관통해 이어져 온 무의식적 지혜와 본능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진정한 셀프, 즉 참된 자아의 개념입니다. 이 자아는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으며
단지 당신의 존재 전체를 아우르는 심층적 실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는 그토록 제한되고 불완전하게 느낄까? 그건 바로 에고가 만든 분리된 자아감 때문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나는 세상과 떨어진 존재다. 이러한 감각은 외로움, 두려움, 경쟁, 방어, 질투 같은 감정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전체성의 일부라고요. 자, 그럼 질문이 바뀝니다. 이 환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융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첫째, 미지의 것을 받아들여라.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늘 미지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 안에 신비, 꿈, 불확실성 속으로 도망치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세요. 둘째, 정체성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당신은 이름이 아니고 직업이 아니고 성격 테스트 결과가 아닙니다. 그 모든 정체성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놓을 때 당신 안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셋째, 무의식의 언어에 귀 기울여라. 꿈, 직관, 감정 반응. 이건 모두 당신의 참된 자아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마음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넷째,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자신을 맡겨라. 자기 발견은 도착지가 아닙니다. 이건 평생 이어지는 진화의 흐름입니다. 언제나 완전해지려고 애쓰기보단 매 순간 더 진실한 나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이 모든 여정이 끝나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사회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대신 자신의 중심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당신 자신의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숨겨진 힘들, 페르소나, 그림자, 아키타입, 그리고 참된 자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삶은 결국 누구의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마치 사회가 준 대본을 읽듯 남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듯한 느낌.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압니다. 그게 불안의 근원이자 삶의 공허함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걸. 칼 융은 말했습니다. 삶은 자기를 찾는 순간부터 진짜로 시작된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 대신 진실을 말해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당신 대신 내면의 싸움을 해줄 수 없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과의 만남은 스스로 선택해야만 하는 여정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통합해봅시다. 당신이 느껴온 혼란, 불안, 공허함, 방황은 결코 이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무의식이 보내는 초대장이었어요. 진짜 나를 만나러 오라는 신호, 더 깊은 삶으로 들어오라는 부름. 마스크를 벗고 그림자를 껴안고 전체로서 존재하라는 외침. 그 부름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겠죠. 자기 발견은 언젠가 먼 훗날 해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그 흐름에 용감하게 몸을 맡기는 것. 누군가가 말해준 성공의 정의를 따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만의 감정, 당신만의 질문,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남이 써준 정답지로는 절대 해석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마스크 없이, 핑계 없이, 두려움 없이 내면 깊숙한 그 나와 마주할 용기가 있나요? 이건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여정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택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당신은 자신의 중심에서 선택하고 더 이상 타인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의 빛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부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존재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몰랐을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삶을 시작해 봅시다.